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중 1단계 합의 전 중국의 당근, 미국, 중국 환율 조작국 해제, 미국과 같은 관찰 대상국으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미중 1단계 합의 전 중국의 당근, 미국, 중국 환율 조작국 해제, 한국과 같은 관찰 대상국으로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5개월 만에 환율 조약국에서 제외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 줄여서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환율 관찰국으로 변경을 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보시면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했다라는 내용이죠. 이는 중국을 지난해 2019년도 8월에 지정한 환율 조작국을 5개월 만에 제외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작년에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때 1년간은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게 전격적으로 5개월 만에 제외를 한 것입니다. 아직 2차 협상, 3차 협상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1차 협상으로 조금 당근을 줘가서 2차 협상과 3차 협상을 더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근을 줬는데 중간에 이런 것들이 틀어지게 되면 그리고 중국이 환율을 다시 조작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시 보이게 되면 이 환율 조작국으로 다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특히 이번 발표로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환율 보고서의 발표 시점입니다. 특히 이번 환율 보고서는 2019년도 11월을 전후로 발표될 것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11월에도 안 나왔고 12월에도 안 나왔고 지금 1월 달이 되어서야 이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1단계 무역 협상과 맞물려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큰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1단계 무역 협상에서 관세뿐 아니라 환율까지도 포괄적인 합의를 전제로 하는 압박을 하였고 이 결과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중국은 1단계 합의를 통해서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사들이고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낮추는 기존의 교환 방정식에서 환율의 이슈를 또 더해서 일정 부분의 합의가 여기에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또 다른 중국의 당근이 되겠는데요. 이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무역 합의의 기대감을 높이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이런 발표가 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화랑을 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미국이 얼마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주식시장들이 얼마나 이런 이슈들을 기다리고 왔는지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주식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중 환율 조작국 지정의 그 시간을 한번 보면 미국은 지난해 2019년도 8월 5일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한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은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이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이런 의도를 만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죠. 말하자면 환율의 가격을 내려버리면 그에 따른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물건을 사는 가격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 물품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뿌려질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환율 위안화가 떨어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대중 환율 조작국 해제를 시켰잖아요. 이 해제를 시킨 것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면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 합의를 이틀 앞두고 중국에게 한 발 양보했다. 스티븐 문유신
재무장관은 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중국은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자제하는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이행 강제적인 조치를 약속했다라고 하면서 이 환율 조작국 해제에 대한 그 배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티븐 무뉴신 재무장관의 이런 발언의 의의를 한번 보면 총 86페이지에 달하는 1단계 무역 합의문의 환율 부분도 반영되었다라는 것을 뉘앙스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무부는 환율 보고서에서 미중이 무역과 통화 관련 이슈를 포함하는 1단계 무역 합의에 최근 도달했다고 하면서 이 합의에서 중국이 경쟁적 절하를 삼가하고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이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협상을 주도한 미 무역대표부 USTR도 환율 챕터가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환율 이슈는 이번 1단계 무역 협상에서 문유신 장관의 주안점이었다라고까지 이 환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들이 나오게 되는 이런 배경을 보면 현재 중국 환율의 상황을 한번 보면 왜 이런 배경들이 나왔는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런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도 8월 달에 환율 조작국 지정의 배경을 한번 보면 중국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는 위안화 약세 상황이었어요. 이런 거죠. 위안화 환율 추이를 봐서 이게 2019년도 8월 5일자에 대한 위안화 환율 추이입니다. 이때 당시에 환율이 중국 위안화가 1달러당 7.1092 위안이 됐었죠. 이렇게 7위안을 돌파하는 위안화 약세 상황이 이 상황에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1달러당 7위안의 벽이 무너졌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1달러당 7위안의 벽이 다시 견고하게 서서 7위안을 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지금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의 환율 조작으로 보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2019년도 8월 달에 이렇게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9월 초반이 넘어가고 그 이후에를 한번 보면 위안화 가치가 꾸준히 절상되면서 환율 조작국 이전의 상황까지 지금 돌아가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유부도 환율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초 달러당 7.18위안까지 평가 절하가 되었었지만 10월에는 평가 절상이 되었고 현재는 달러당 6.93위안의 선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 환율 보고서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하는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보면 중국의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므로 무역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 중국의 제품의 수출 단가가 떨어지게 되죠. 수출 단가가 떨어지면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물량의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이 증가하는 역할이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중국은 지속적으로 저위안 이런 유혹에 계속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중국의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다시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위안화 절하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 저성장 국가였을 때 많은 국가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공장을 세우게 되는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베트남 같은 경우,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이런 저성장 국가에서도 워낙 그 환율이 낮기 때문에 그곳에 공장을 짓는 가장 큰 원인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꾸준한 위안화 절상으로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미국으로서도 미중 무역 적자를 줄이는 효과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미국은 보고 있죠. 실제로 미중 무역 불균형은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상품 수지 적자는 지난해 10월 달에 8억 달러에서 11월 달에는 256억 달러로 22억 달러 급감했던 거고, 또한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었던 것은 미국이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많이 올리는 바람에 중국 물품이 미국에 좀 더 많이 들어가지 못한 이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3개월 연속으로 감소세가 이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과 미국과의 환율 합의는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지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환율과 대외 수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 입장은 조금 다른 면이 있거든요. 이 환율 합의는 깨질 수 있다, 중국이 살기 위해서. 그러나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여전히 불안한 미국에서의 중국 환율 위상입니다. 중국은 환율 조작국에서 현재는 벗어났지만 환율 관찰국에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현재 미국의 환율 관찰국에 이름이 올린 나라를 보면 한국, 중국을 포함해서 독일,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찰 대상국으로 올라와 있다, 그런 의미는 환율 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미국의 주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환율 정책 운영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판단 기준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 판단 기준을 보면 첫 번째로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한 현저한 미국 무역 흑자, 두 번째로는 GDP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제수지 흑자, 세 번째로는 12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두 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한 경우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금 분류하게 되는데요. 이게 2019년도 하반기 미국 환율 보고서 주요국 평가를 보는데 여기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관찰 대상국 10개국인데요.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충족 요건수는 1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1개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관찰 대상국으로 필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작국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작국으로 했다가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아일랜드,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환율 관찰 대상국에 걸리면 이게 이 눈에 벗어나기 힘듭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이죠.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이 중국에게 당근을 준 거죠. 1차 무역협상 15일 날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류어 부총리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상태에 있는데 백악관에서 이걸 사인을 한다라는 지금 예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좋아질 거지만 여전히 환율 문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2, 3차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특히 화웨이 문제는 3차까지 갈 예정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2차 협상은 1차 협상보다 너무 어려운 난관들이 많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당근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환율 조작국에서 환율 관찰국으로 지금 변화된 상황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